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서경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남과 북이 통일된 이후 법률 분야에 어떠한 큰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최용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진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 한반도를 이루는 꿈 마스코트 통일도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과 말씀 나누기에 앞서 저희 통일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직접 해주시겠어요? 제 아버지는 남쪽 황소, 어머니는 북쪽 젖소. 북에서 살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남쪽에 혼자 오게 됐어요. 제 이름은 한자로 통할통, 다를 이. 서로 다른 것을 알아가며 소통하게 한다는 의미처럼 남과 북의 서로 다른 것을 소통하게 만들고 싶어서 오늘 참석하게 되었어요. 네,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하겠다는 이름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교수님께서는 북한의 인권법과 헌법 등 다양한 북한의 법들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발표도 하셨는데요. 이렇게 북한의 법 체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처음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저는 석사 때부터 전공이 헌법이었는데 마침 우리 대학에서 논문 공모전을 하기에 그 당시 좀 주체 사상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것을 공부해보고 싶어서 북한 헌법에 관한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북한의 뭐 의료법이라든가 또 북한 사회보장법 이런 거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 헌법을 이제 모든 법률이 대전제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이제 조선노동당의 규약과 북한의 수령의 말씀이 제일 최상위법이라는 그런 말씀이 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북한의 현 법률 체계의 실황이 궁금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서 우리나라 주권자들이 국민, 영어로 표현하면 네이션인데 북한은 주권자들이 인민, 피플입니다. 그 피플은 누구냐 하면 공산당 당원들이 피플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당원들이 주권자로서 대표자, 대의원도 뽑고 주석도 뽑고 최고인민회의 구성원으로서 헌법도 만들고 그러니까 규범체계상 북한에서는 최고법이 헌법이에요. 그러나 모든 그 헌법의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전문용어로 북한 헌법에서 헌법이 최고 규범성을 가지는 이유는 결국은 공산당 당원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공산당 당규약이 헌법보다 조금 위에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공산당의 최고 주석이 이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니까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인민회의보다는 공산당 주석이 더 파워가 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헌법과 조금 체제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대한민국에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률 전문가를 선임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예외로 텃밭격리를 인정합니다. 요즘에는 장마당에서 이제 밀수도 하고 이래서 개인 소유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개인 소유가 있어야 민사상의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민사상의 분쟁이 일어날 일이 거의 없고 있다면 이제 몸과 관련되어 있는 가족관계, 이혼이 가장 많은 사건이고 우리나라로 친다면 가사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 사건이 이제 법원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소소한 분쟁들은 북한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회 조정, 우리나라 치면 화해 조정인데 하회 조정 중재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보다는 좀 화해 조정으로 처리를 하고 굳이 이제 재판을 해야 된다면 법원에 가는데 또 북한은 우리나라와 또 다른 게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근데 북한은 모든 권력이 최고인민회의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조직으로는 외관상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모든 권력이 최고인민에 의해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기능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원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다 법원에 가서 판사님께 판단을 구하잖아요. 북한은 뭐 그보다는 하위 조정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대부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 질문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법을 자주 접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교통, 세금, 부동산 이런 생활 법률 정도에 익숙한데요. 남과 북의 생활 법률 중 많이 다른 법은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 법적 성인 나이나 군입대 관련 등 예를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우리가 같은 점이 더 많겠지만 다른 점을 많이들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게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우리 젊은이도 군대도 가야 되고 뭐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성인이 되면 재산도 어느 정도 좀 가지게 되고 이렇게 남북한이 성인 연령도 있고 군입대 연령도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참 쉽게 군입대 연령이나 성인 연령이 똑같이 17세입니다. 우리는 성인 연령이 19세. 뭐 군입대야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것이고, 근데 북한은 중학교 때부터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 17세가 되면 입대를 하게 되는데 서로 입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과거에는 한 3년, 복무기간 3년 4개월부터 시작했는데 최근에 2000년대 이후부터는 10년간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신에 복무하고 나오면 베테랑으로서 국가에 공헌하였다는 유공자로서 굉장한 평생의 삶이 기본 삶이 보장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대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서로 군대 가려고 그러고, 근데 대신에 이제 군대를 입대를 하려면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됩니다. 체력도 좋아야 되고 키도 있어야 되고 북한의 평균 키가 원체 낮으니까 한 150만 넘으면 입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대하고 10년 근무하고 제대하고 나오면 모든 것이 출신 성분이 격상되죠. 그래서 자손들도 삶의 질이 보장되고 본인도 보장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좀 많은 편이죠. 그 외에도 뭐 다른 점이 많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건강보험을 들고 또 실비보험도 들고 그렇게 하지만 북한은 무상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마다 주치의가 있고 약도 공짜로 주고, 물론 그 북한이 우리나라 IMF 왔던 그 시점에 비슷한 시점에 북한도 그 겨울이 왔었습니다. 경제의 겨울이. 그래서 그 이후에 무상치료가 조금 좀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와 달리 그 북한은 아직 무상치료제, 담당 의사제, 주치의제, 또 우리나라와 달리 또 전통 의학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상반된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53년 정전 이후에 남과 북은 70년 가까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다르게 살아왔는데요. 이렇게 남과 북이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남과 북이 합의를 해서 법률을 제정할 때 많은 고려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고려사항들 중에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남북한이 통일이 돼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통일이 돼야 된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70년 이상을 따로 떨어져 살면서 생각과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언어도 좀 달라지고. 그렇지만 한민족으로서 언어가 동일하고 역사 경험이 오히려 그 500년 역사, 3000년 역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고려할 사항은 없고, 오히려 그 남북한의 통일된 법을 만든다는 것이 좀 이상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어떤 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국민들의 인식, 통일이 되겠다는 인식과 한민족이라는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네. 방금 질문 드린 것과 조금 상통하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북한과 남한과의 통일을 준비하면서 이런 법률 제정하는 절차를 이미 통일을 이룬 독일은 이미 해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통일되는 독일의 선례는 독일에서는 동독과 서독이라고 하죠.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과정은 우리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도
꽤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은데요. 독일에서 통일을 할 때 이루었던 그런 법률 체제의 마련, 이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독일이 통일되는 계기는 정말 우연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우연이 발생되기 위한 많은 기간 동안에 서로의 노력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노력을 하지 않고 우연을 기다린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이 좀 다른 점도 있지만 비슷한 점이 있듯이 동독도 서독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독일 통일은 흡수 통일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도 흡수 통일이 된다면 이제 독일 방식이 좀 도움이 될 텐데, 만약 독일은 흡수 통일되다 보니까 동독이 독일의 기본법, 그러니까 독일 헌법에 기속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독에서 절차라든가 이런 면에 법적 절차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제 동독의 정치 경제 상황만 고려해주고 서독에서 법을 만들면 됐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독일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흡수 통일이 됐을 때 뭐 남한식으로 모든 법을 만들면 북한은 그냥 이렇게 적용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흡수 통일이 좀 많이 어렵다 그러면 서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간다면 국가연합 형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서로가 각자의 법 적용을 받고 단지 이제 조약이나 공통된 어떤 합의 문서를 만들게 되겠죠. 그 합의 문서에는 뭐 크게 서로 일반 국민들이 규제를 받을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뭐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지금 방금 하신 질문은. 교수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통일된 후 이런 법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법안이 있으신가요? 우리 남한이나 북한이나 우리 같은 민족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이 인격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살기 좋은 한반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북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께서는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미래 세대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젊은 세대들은 아마 북한을 바라볼 때 관광지로 바라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남한과 다른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굳이 우리가 통일을 한다면 좋지만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서로 만나고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지, 정부 형태가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는 것은 꼭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경상남도, 경상북도, 뭐 이렇게 전라남도, 전라북도 있듯이 한반도도 두 개의 자치단체가 있다 생각하면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항상 좀 북한을 한 민족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식만 공유한다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 세대를 위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미래 세대로서 교수님의 말씀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통일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교수님 많이 감사합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법률이다. 지금은 남과 북이 많이 다르지만 반드시 튼튼하고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생각과 나도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어요. 네, 통일의 소감 잘 들어보았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이탈리아의 한 기자의 오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역사에서는 작은 계기가 큰 변화를 가져오고는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통일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앞으로의 통일 한반도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최윤정 교수님과 우리 통일, 오늘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